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를 열고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라는 그 직함, 그 자리, 한나라의 어떤 가계부, 큰 가계부를 작성하시는 분인데 일단 궁금한 거는 뭐 내년 예산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해서 짜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또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르는 네. 대내외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네. 내년에는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고민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가장 우선적으로 역점을 둔 것은 네. 저희들이 경제 활력 제고하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네. 이와 함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취약계층의 삶도 어렵기 때문에 네.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네. 그러한 소득 분배 쪽에도 네네.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국민들이 삶의 질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삶의 편의와 네.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곳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이제 주안점을 두셨는데 좀 이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엔 예산이 513조 원, 그러니까 500조 원을 처음으로 늘었어요. 예. 기존에 이제 예산하면은 저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300조 후반대 뭐 이렇게 됐는데 일단 500조가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넘게 됐는데 이 슈퍼 예산이란 말 너무 큰 예산이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저희들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 네.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과 같은 네. 재정 지출 소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세입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재정 건전성 문제 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네. 그중에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게 네. 재정의 기본적인 기능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이 성장이 다시 세수의 증가를 가져와서 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네.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선순환 구조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년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 반도체 경기 안 좋아서 내년에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적을 것 같은데 이 재정을 이렇게 크게 잡아도 되느냐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예. 네. 일시적으로 내년에 재정이 적극적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의 폭은 다소 커집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 기간 저희들이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해왔고 네. 내년도 9.3% 저희들이 재정 지출을 늘려도 네. 저희들이 국가 채무 비율은 네. 39.8%로 네. 선진국 평균인 110%에 비하면 네. 훨씬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해나가면서 적극적인 재정 기능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39.8%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마지노선이 40%다. 40%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 채무 비율이 40%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40% 가까워도 뭐 큰 위험은 없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40%에 가깝거나 좀 넘어도 국가 채무 비율이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뭐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네. 국가 채무 비율이 어떠한 퍼센트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선진국, OECD 국가들의 국가 채무 비율과 상대적인 네네. 비교를 하면 네. 우리나라는 39.8%로 아직도 상당히 네. 양호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국가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왔고 네. 이걸 바탕으로 내년도 경기를 살리는 적극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와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보겠습니다. 하나씩이요. 그럼 이제 혁신 성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하게 됩니까? 예, 내년도 이제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 성장 부분에는 크게 한 4가지 부분에 네. 저희들이 역점을 뒀습니다. 하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조기 국산화. 네. 두 번째는 DNA 플러스 빅3라고 하는데 네. 데이터, 네트워크, AI. 또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네. 이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세 번째 이와 관련돼 있는 혁신 인재 양성 네네. 48,000명 네. 양성에 저희들이 6천억 정도 네네. 투자를 하고 네 번째로
제2벤처붐 육성이라는 기치 하에 벤처를 육성하는 데 집중 투자하고 이 네 가지에 가장 역점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그 될 것 같습니다. 중에서도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죠? 예. 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장비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여기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대폭 확대된 2조 1천억의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2조 1천억 정도면 어느 정도 더 확대가 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8천억 정도였으니까요. 1조 3천억 정도. 크게 좀 늘린 2배 이상 네.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민간 부분 이야기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좀 하셔서 많이 투자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또 예산이 증가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소득층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소득층 예산, 보건복지, 노동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죠? 예.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181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한 20조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고교 무상교육이나 한국형 실업부조로 말하는 국민취업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과 고용, 사회의 안전망을 도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초생보, 여기에 기초생보 부양 의무자 기준 같은 걸 다소 완화해서 한 7만 9천 명 정도의 새로운 수혜자가 있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확대나 또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40%까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생계비 절감 예산들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라 살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인데 일단 경제 위기라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 우리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대내외 여건이 일본의 수출 규제나 미중 무역 마찰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히 여기에 하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번 총력전으로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내년도 경제 운영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가 이제 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확정적 재정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뭐 확정적 재정을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하는 것이고 또 여야가 이제 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치열한 이제 또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일자리라든지 수출, 대내외 경제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일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